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승호입니다. 오늘 레슬매니아 1일차 중계를 막 마쳤고요. 우리 나츠 김대호 위원과 함께 후토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투 레슬매니아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시고 좀 걱정, 우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좀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김대호 위원과 저의 생각 한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김대호 위원 넷플릭스 해설자로서 전체적인 평가 좀 어땠어요? 나빴죠. 좋았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오케이. 그러면 하나하나 풀면서 왜 우리 김대현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라스베이거스 엘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슬매니아 1일차가 되겠고요. 오프닝 매치로는 6인 태그 매치 우소지와 LA 나이트가 한 팀으로 아이쇼 스피드 그리고 비전 멤버들을 상대했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 자체가 사실 재미만 챙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냥 순간의 도파민, 바이럴 모멘텀만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딱히 뭐 할 말이 없다, 말할 가치가 없다. 네. 원래 일반 경기에 좀 정석적인 거는 좀 빠른 하이플라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철되면서 경기 퀄리티도 좀 챙기는 그런 도파민을 바랬는데 이거는 네. 그냥 순수 인방러들의 도파민 위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유튜브 각으로만 소비된 것 같아서 맞아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쇼케이스 무대라고 해야 되나? 오프닝 경기로 아이쇼 스피드 데뷔시켜주고 아이쇼 스피드랑 로건 폴이 어쨌든 유튜브에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팬들까지 흡수를 하면서 서사 이런 거 개나 줘버리고 그냥 도파민 터지는 범프 장면 마지막에 넣어주는 그냥 그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 수준의 경기였어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네, 마지막 아이쇼 스피드 스팟을 위한 경기 딱 한순간만 챙긴 경기 맞아요. 네. 그래서 김대현 말씀처럼 이게 분석이 딱히 필요할까 빨리 싶습니다. 넘어가는 게. 그럼 평점 한번 줄게요. 일점? 멜처 스코어로. 네, 멜처 스타일로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멜처가 마이너스 먹이긴 하거든요. 오케이. 한 줄 평은요? 구렸다. 오케이. 이건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5,200만 구독자는 좀 부러워요.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 멤버십도 오픈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고 계시는데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정승사자에게 또 맛있는 밥을 사겠습니다. 우리 김대호 의원 그리고 조경호 의원 유튜브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언생션드 매치 드루 맥킨타이어와 제이콥 파투 야라민의 경기였습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워낙에 이번 레슬매니아 기대치가 낮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육아 때문에 평소보다 준비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좋았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1, 2경기가 ESPN2를 통해서 1시간 안에 보여줘야만 하는 맛배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생션드 치고 너무 짧아. 그 수위가 너무 얕아.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옛날 막 갈가노 막 그럼요. 에던 갈가노 콜이랑 치안파 카이로 라일리. 갈가노 에던콜 막 이런 거 보면 막 예. 목발로 막 하고 막 별여 장면이 다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영화적인 장치로 잘 아시겠지만 네네. CM 펑크의 PTSD 공부한 공격이 제일 중요한 복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헬리너셀에서 펑크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맥킨타이어가 12바늘인가 꼬맸다고 하는데 그 공격을 맥킨타이어가 맞냐 안 맞냐가 화두였고 네. 결국에 맥킨타이어가 그걸 맞게 되면서 패배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웠던 거는 스맥다운 때 역시 복선으로 썼던 네. 파투의 전과자를 공격하는 그 수각 공격 그게 좀 언생션드 매치에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맞아. 근데 아마 시간 제한이 짧지 않았다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써놓은 복선도 못 쓸 정도로 경기 시간 배정을 짧게 받았다.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말씀처럼 처음에 나온 그 빨간 공구함이 맥커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고 이거는 언생션드 매치라는 단어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약했다. 그냥 뭐 노디큐 매치? 이 정도로도 충분했을 것 같고 김대현 말씀처럼 이 경기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느낀 점이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조금 왜 이렇게 끝내지? 그러니까 좀 짧으면서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느낌이 드는 마무리가 많았어요. 뭐 리브 모건 경기도 그랬었고 비공인 경기라고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경기였다. 그냥 스트리트 파이트라고 해도 될만했고 ESPN2에서 ESPN 플러스로 결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도파민만 챙긴 1, 2경기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짧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7경기 부킹이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돼. 매치업도 좋은데 경기 수가 적으니까 경기 시간이 보장될 것 같아서 이게 저는 하나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트리플 H가 정권 잡으면서 그 빈스가 했던 긴 경기수 다 줄여버리고 필요 없는 거 잘라버리고 진짜 경기 위주로 갔잖아요. 특히 이런 큰 PPV에서는. 근데 오늘은 7경기를 하고 경기가 짧았다. 압축했다. 심지어 4시간도 안 했어요. 11시 전에 끝났으니까. 뭔가 TKO의 입김이 있었던 건지 트리플 H가 바뀐 건지 좀 궁금하고 저희 사실 4시간 반에서 5시간 각오하고 왔잖아요. 근데 한 3시간 50분 만에 끝나는 다 짧은 느낌? 좀 아쉬웠다.
근데 원래 전년도에도 경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트리플 H 에라에서도 근데 이제 빈스 맥맨처럼 시작하자마자 브로그킥으로 끝난다던가 그런 게 좀 많이 줄긴 하다 보니까 경기가 다 좀 토막난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럼 이 두 번째 언생션드 경기로 진행이 됐는데 한 줄 평과 평점. 슴슴하다. 슴슴하다. 앞에는 구렸다. 두 번째는 슴슴하다. 네. 평점은요? 1.5 주겠습니다. 와, 김대호 의원이 조금 제가 알기로 관대한 후한 편이죠. 편인데 조금 세네요 오늘. 마이너스 1점에 1.5점. 조금씩 그럼 올라가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바로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십 매치였습니다. 페이탈 4웨이 네 팀이 출연을 하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뭐 페이지 얘기도 할 게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벨라 트윈스의 브리 벨라가 부상이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이고 페이지에 대한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도 했었는데 진짜 브리 벨라를 대신해서 페이지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8년 만에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소름 돋는 순간이었고 페이지가 또 곡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이벤트 중에 최고의 순간은 페이지가 아니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감격을 안겨다 주었고 나비 샬럿, 나방 알레사 뭐 이런 것도 저는 좋았습니다. 보는 맛이 있었죠? 네네. 등장신이. 링 위에서 샬럿하고 페이지만 남았을 때도 바이럴한 모멘트였다 생각이 되는 게 NXT의 초대 챔피언 페이지하고 2대 챔피언 샬럿이 시선을 주고받고 맞아. 긴장감을 주는 장면에서 좀 소름을 많이 줬고 네. 무엇보다 부킹이 벨라 트윈스가 원래 이기는 경기였겠지만 페이지가 이기게 되면서 감동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여져요. 8년 만에 WWE로 복귀한 그 첫 경기가 레슬매니아였고 심지어 그 경기에서 챔피언에 등극했던 페이지였습니다. 사실 뭐 이레스터블 포시스도 그렇고 벨라 트윈스, 샬렉사, 베일리와 라이라 모두 좀 걸출한 선수들이었는데 페이지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셌구나. 경기는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여성 태그 경기는 전 이거보다 더 엉망진창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경기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해요. 몇몇 스팟을 제외하고는. 네. 더군다나 브리벨라가 좀 몇 번 절긴 했는데 걱정한 것보다는 무난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일 너무 좋았던 거는 페이지가 폼이 너무 살아있다. 맞아. 관리 잘한 것 같아요. AW에서는 페이지 턴을 안 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WWE 오자마자 페이지 턴을 쓰는 것도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램페이지로 승리까지 하는 걸 보니까 3경기가 좀 오히려 레슬매니아 다 왔다? 왜냐면 서프라이즈 등장. 오랫동안 페이지 자신을 기다렸던 팬들을 위해서 그 복귀전에서 기술들 다 써주면서 보여주고 이 날을 위해서 좀 자기 관리를 하고 준비가 돼 있구나. 앞으로 페이지는 뭐 경기력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네. 마지막에 결국 브리벨라 좀 걱정했는데 개입하는 것도 매끄럽게 했던 것 같고요. 이 경기가 그래도 레슬매니아 다운 경기였다? 이게 그냥 레슬매니아가 빌드업이 잘 되고 정상적으로 흘러갔어도 여성 태그는 이 정도가 아마 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 줄 평은 레슬매니아 다운 경기 그리고 평점은요? 2.5 주겠습니다. 2.5. 네. 아 여러분 계속 올라가요. 김대현 계속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인컴 바로 AJ 리와 베키 린치의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제시카카가 심판 보는 경기는 다 졌어요, 베키린치가. 그래서 제시카카와 함께한 경기가 0승 6패 거의 뭐 제시카 테이커나 다름없었는데 제시카우젠 베키린치가 그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가 거의 뭐 관심사였고 근데 또 AJ 리에게는 또 연패를 거두던 터라 이번에 또 이기는 게 베키린치가 또 지는 게 가혹하다? 이렇게 보여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승리가 점쳐지긴 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 싱글 매치에서 특히 상대의 기술을 쓰면서 좀 했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이 경기에서도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AJ 리가 좀 준비가 안 된 건지 체력적으로 되게 좀 힘들어 보였는데 베키에게 맨핸들 슬램을 쓰는 장면은 되게 호쾌했어요. 아 저각으로 아주 정수리부터 제대로 꽂았죠. 그거는 좀 인상적이었고 뭐 어쨌든 베키 린치가 승리를 하면서 3회죠 이제. 2대 챔피언이자 6대 챔피언으로서 2, 4, 6 퐁당퐁당으로 3 챔피언이니까 본인의 최다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좀 경기가 사실 좀 그래요. 그냥 AJ리가 꼭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굼뜬 모습이라던가 스팟을 좀 저는 모습이라던가 해서 분명히 포함으로 베키리치가 달려올 때 때렸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어깨빵 맞듯이 맞으면서 서로 당황하는 듯한 그 장면도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네. 이 마지막에 턴버클 패드가 벗겨지면서 네네. 철골 구조물의 앞면을 맞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본인을 보호하는데 얼굴 근처도 안 갔어. 너무 티나게. 네, 그러니까 좀 몰입을 깬다? 그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알겠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AJ 리가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저는 그냥 하나 괜찮았는데 아쉬운 점을 말하면 물론 제시카 카라는 하나의 장치를 쓰면서 좀 새로움을 주긴 했지만 그 턴버클 패드 벗겨가지고 부딪히는 장면 너무 많잖아요.
네네. 베키린치 패턴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조금 레매기도 하니까 그런 수법을 좀 다른 각도로 썼으면 좀 더 제시카 카를 이용할 거면 조금 더 다른 수법으로 비틀어서 썼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건 좋았어요. 제시카 카가 이렇게 피해서. 네, 그건 좋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베키린치 시대가 인컨 챔에서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 3타임은 10년간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럼 이 경기의 한 줄 평과 점수 AJ 리가 쉬었으면 좋겠다. 점수는 2점 주겠습니다. 2점. 좀 낮아졌네요. 지금 최고 점수가 2.5점. 자, 그럼 이제 군터 세스에 아무것도 안 걸린 경기였는데 사실 이 경기 많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워낙에 서서도 급조된 면이 있었고 세스 롤린스의 몸 상태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뭐 너무 예측한 대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은 프리뷰에 말한 대로 그냥 브론 브레이커가 죽장콕콕 지긴 했는데 네. 이렇게 끝날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군터는 포레이먼에게서 본인의 대가를 요구해야 되는 스토리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스토리가 좀 얕지 않나 싶기도 한 게 중계 네. 때도 말했지만 브론 브레이커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은 자신을 매니저하는 자신의 멘토 포레이먼이 빚을 지게 되잖아요. 네네, 군터한테.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을 브론 브레이커가 만드는 게 이게 맞나? 근데 포레이먼은 또 브론 브레이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세스가 지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가워하고 군터가 분명히 본인의 대가를 요구할 텐데 그래서 이게 입체적인 깊이가 좀 깊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정말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WWE가 트리플 H가 잡고 나서 서사를 묵혀서 길게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의 장치로 묶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뭔가 군터, 브론 브레이커, 폴 헤이먼이 엮이면서 이때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걸로 쓰려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네. 그거거든요. 포레이먼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군터는 아마 브록 레스너의 고향 미네소타에서 브록 레스너를 내놔, 브록 레스너 은퇴 걸어 이게 군터가 얘기하는 대가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포레이먼 가이 중에 가장 최초이자 가장 아끼고 있는 브록 레스너를 잃어야 되는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말은 브론 브레이커에게 폴 헤이먼이 이제 악감정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터가 그거를 또 뭐 몰라 이건 좀 많이 나간 거 같긴 한데 네. 단순히 레슬매니아 그리고 로드 투 레슬매니아 순간을 보면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은 있다. 좀 급조되기도 했고. 워낙에 이게 급조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요.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다시 경기 얘기로 돌아오면은 예. 정말 앞선 모든 경기의 안타까움을 상쇄하는 화끈한 시작. 경기 링벨 치기도 전에 맞아. 엄청 하이스팟들이 막 불꽃처럼 빵빵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그렇게 시작되면 또 우리가 한편으로 불안한 게 이 경기 개빨리 끝나겠네 이 생각하는데 경기 내용이 길고 좋았다.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뭐 잘 끝났지만 마지막에 어쨌든 예상은 했지만 브론 브레이커가 나와서 많은 5만 명 팬들 앞에서 스피어 먹이는 거 보여주고 네. 어쨌든 레슬매니아가 끝나면 또 새로운 로드 투 레슬매니아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세스와 브론, 군토와 브록 이런 거를 쭉 다시 가는 그 출발점을 완성했다. 나쁘지 않았다. 사실 레슬매니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길고 긴 처절한 경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경기가 원래 레슬매니아에서 많이 보여주던 건데 막 락과 오스틴의 스터너하고 막 라파텀 한 번씩 주고받고 막 5분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해머링 주고받고 눈싸움도 하고 이런 게 레슬매니아인데 네. 이런 레슬매니아스러운 경기가 드디어 오늘 처음 나왔다? 그래서 약간 좀 그래도 좀 얘네들이 해주네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빌드업은 정말 개 거지 같았지만 괜찮았다. 그나마 지금까지 소개한 경기 중에 제일 낫지 않았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그럼 한 줄 평 들어볼까요? 평점이랑? 장군님이 해내셨다? 네, 그럼 평점이요? 네, 저는 평점이요. 3.25 주겠습니다. 3.25. 3.25. 저는 한 3점. 우리 위원님은 훈하시니까. 자, 그럼 이제 코메인 이벤트 스테파니 바케르와 리브 모건의 위민스 챔피언십 매치인데 이 경기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끝맺음이 너무 좀 아쉬웠어. 저도요. 꼭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시간이 부족하면 아예 앞에 좀 자르고 그냥 빌드업을 좀 스팟으로 빨리 들어가면 되잖아요. 조금 광고가 더럽게 많아요. 이 광고만 안 했어도 지금 명승부가 몇 개 나왔을 것 같아. 돈 벌어야 되니까. 더럽게 많아요, 진짜. 네. 너무 심해요, 정말. 우리가 본 게 벌써 몇 개야,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이게 레슬매니아잖아요. 근데 위클리 쇼에서도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좀 아쉬워. 그러면 사실 그 브레이크를 다 빼버리면 듀레이션 보면은 3시간 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장씬 빼고 뭐 하면은 경기 시간은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들이 다 너무 짧아. 프로모도 없었네 오늘. 보통 경기 전에 그 프로모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영상. 맞아. 그것도 없었어. 몇 개 없었어, 몇 개. 한 2개인가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경기 들어가 볼까요? 좀 네. 저는 짧은 게 많이 아쉬웠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성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훈훈한 아빠 미소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였던 게 박해일도 이제 인생 승리잖아요. 루차가 없는 나라 칠레에서 태어나서 루차 하면서 막 노숙하면서 멕시코에서 이제 AW에서 사샤 뱅크스랑 경기가 주목받게 되면서 WWE로 넘어오게 되면서 토니 칸이 화가 많이 났다 막 이렇게 전해 들었었는데 결국엔 레슬매니아 첫 싱글 경기를 하는 거고 리브 모건도 프리쇼에서 나탈리아랑 경기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레슬매니아가 사실상 아니고 그래도 뭐 다인전 뭐 태그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졌어요. 레슬매니아 4연패.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레슬매니아 본쇼에 싱글 경기를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네네. 둘 다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고 둘 다 오늘이 레슬매니아 첫 승을 가질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인생 승리하는 날이어서 아빠 미소하고 좋게 보고 있었는데 경기가 좀 사실 그래요. 난입이 너무 떡칠돼 있으면 짜기 네. 식잖아요. 그래서 더 아쉬운 게 위원님 말씀대로 리브에게나 스테파니에게나 레슬러 꿈꾸면서 그토록 원했던 별의 순간이잖아요. 스테파니 마케르는 더욱더 감격이 클 것이고 근데 그런 경기의 완성도가 막판에 조금 아쉽게 되니까 저지먼트 데이의 그 패턴 한 명이 시선 끌고 안 볼 때 한 명이 공격하고 그래서 끝내는 좀 레슬매니아답지는 않은 경기? 로에서 열렸어도 이 퀄리티 똑같이 나왔을걸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광고 시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 너무 긴 숏이만 너무 짧게 느껴져요. 진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뭐 비단 이 경기뿐만 아니라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레슬매니아였어요. 서사적인 측면도 시간 관리에서의 측면도 좀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선수들이 조금 저는 좀 치근한 느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맨날 WWE 쉴드 친다 이런 말 듣거든요. 근데 정말 좋게만 말할 수는 없는 오늘의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작년에 비해서 WWE 레슬매니아가 좀 많이 아쉽고 재작년에 비해서 더 아쉬운 건 사실이다. 40이 최고였어. 40은 진짜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이승국님이 부러운. 자 그럼 이 경기 평점과 한 줄 평 들어볼까요? 3점 주겠습니다. 3점. 3점. 네. 그래도 낮지 않네요. 아무래도 좀 둘 간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빨리 끝나고 난입이었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지. 뭔가 둘 간의 인생 승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재밌었다. 호스트를 맡은 존 시나가 등장을 해서 관중 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58,16분이군요. 근데 뻥튀기 별로 안 했어. 옛날에 막 맞아, 몇천 명을 몇천 명 불렀거든요. 불렸죠. 네. 예. 그렇게 5만 명 가까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EST 음악이 나오면서 비앙카 벨레어가 1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감정이 올라온 느낌의 얘기를 했어요. 뭐 감사하다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오늘 관중 수 발표 말고 하나 더 우리가 발표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배를 깝니다. 네. 근데 배가 나와 있어요. 약 제가 봤을 때 한 15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전문가죠. 네, 보니까 최근 경험자. 물론 여성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배가 나온 크기로 봤을 때는 한 15주 정도? 근데 그렇게 복근이 있으면 애가 좀 단단해서 힘들지 않을까? 네. 복근이 너무 선명하니까 임신했는데도 근데 또 이게 늘어나요. 복근은 결국 밖에 있는 거잖아요. 막 이게 막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막 아니 속에는 이제 또 발로 양수도 크기가? 있고 해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비앙카 벨레어와 네. 우리 몬테스 포드에게 축하의 인사를 이 멀리 한국에서 전하고 싶고 확실히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비앙카 벨레어 에너지가 얼마나 넘칩니까? 그 에너지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축복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ENTJ일 수가 있어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내 그렇게 재활이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짓은 이거야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가치 있는 짓이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거 아시죠? 올림픽 하면 올림픽 선수촌에 콘돔이 남아다니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선수들이 맞아요. 모두 모여서 경기 없을 때 할 게 없잖아. 다 같이 합체하는 거죠. 에너지를 풀어야 되는데. We are the world. 그렇지. 네. 몬테스도 최근에 안 나왔잖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메인 이벤트 가보겠습니다. 코디 로즈와 랜디 오턴의 챔피언십 매치인데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좀 충격이었죠.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한 서사를 갖고 있는 둘 간의 경기답게 근데 이건 좀 위클리를 안 챙겨 보셨다면은 이게 뭐야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저는 너무 좀 아쉽고 짜증나는 게 제가 뭐 위원님만큼 프로레슬링 WWE를 길게 보진 않았지만 랜디의 코디 카드를 레슬매니아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설계 빌드업을 레거시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를 바랬거든요. 그 예전의 멘토 멘티의 관계 네. 그거에 포커스를 좀 뒀으면 좋겠는데 젤레롤, 맥카피 나오면서 뭔가 산만해졌단 말이야. 네네. 이 아까운 매치 카드를 너무 허투루 날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젤리로는 이제 WWE 오랜 팬이었고 WWE 일원이 되고 싶어서 계속 노력하고 감량하고 운동하고 훈련하면서 트리플 H가 좀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팬 메가피는 트리플 H가 받아주기 싫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슈가 ESPN에서 방영되다 보니까
아리 엠마뉴엘이라고 TKO 저 높은 곳에서 이제 팬 메가필을 꽂았잖아요. WWE와 ESPN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구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사실 아쉽다라는 게 결국 WWE도 대기업이고 네. 위에 TKO가 있고 결국 기업이 추구하는 1번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자본인데 결국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 ESPN이라든지 그런 팬 맥카피를 쓰는 수가 필요했다는 게 이해는 돼서 좀 막 욕하기도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이해가 돼. 네. 왜냐면 그냥 인디 단체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레거시 카드가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메가피가 오늘 제일 잘함, 메가피가 오늘 분위기 제대로 끌어올림 이런 댓글이 보이는데 네. 맞아요. 맞고 메가피가 잘해요. 경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최고죠. 네, 어그로도 잘 끌고 인지도에다가 화제성까지 있고 뭐 다 좋은데 그냥 이 미스터리 콜러로는 안 어울린다는 거지. 이제 분명 레슬링에 연관된 인물인 척 해놓고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나오니까 오죽하면 코디 로즈도 너가 나온 거는 뭐 디스코 인페르노가 NW의 세 번째 멤버로 나온 거랑 똑같은 실망거리야 이렇게 네. 얘기했고 너가 내 타이틀을 들고 있는 거는 데이비드 아켓이 WCW 챔피언일 때랑 똑같아 라고 그 스크림의 형사로 나온 배우가 예. 옛날에 WCW의 챔피언이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 흑역사를 연상하게 한다 할 정도로 그 말이 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안 어울리는 역할을 맡은 게 문제인 거지.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최고의 배우가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그 영화가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배우의 연기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러니까 맥카피도 너무 잘했지만 그리고 저희는 알잖아요. 옛날에 그 자니 가르가노 퓨드 때부터 에던 콜 네. 블랙 앤 골드 시절부터. 그래서 저희 둘 다 메가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메가피에게도 레거시에게도 뭔가 그 수뇌부에서의 각본 방향성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경기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벨이 울리기 전부터 일단 입장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코디 로즈의 입장, 그의 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링기어들 4개가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연두색의 삼각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코디가 또 랜디로 시작했잖아요. 네. 랜디가 이제 레전드 킬러일 때 아버지 더스티 로즈를 욕보이면서 코디가 그 뺨을 때리면서 시작을 했고 해서 그 루키일 때 랜디 오튼하고 경기했을 때 입은 그 경기복으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언더싱 잘생긴 얼굴에 다치게 되면서 가면을 썼던 언더싱 악역 시절의 모습까지 담았고 또 WWE랑 레슬매니아 38이었나요? 다시 돌아올 때가? 그때가 절대 스타더스트를 언급 안 하는 게 컴백 계약 조건이었는데 근데도 스타더스트를 스스로 내걸어 놓으면서 흑역사도 역사다 보여줬던 이 스타더스트의 모습까지 또 마지막 레슬매니아 38이었나요? 그 컴백할 때 맞아요. 그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코트까지 그 코트까지 걸으면서 정말 주요 장면들이 모두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코디 로즈의 역사가 모두 담겨있는 그 약간 아이언맨 맞아, 그 여러 개 진열되어 맞아, 있는 맞아.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맨션 같은 그 장면이 굉장히 멋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언맨 마스크는 아니었지만 진짜 그 골드 금색의 맞아요.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입장신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었다. 메카피의 공개 골드 탕구리 메카피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막 이제 싸우다가 링 밖에서 젤리롤이 나와서 엘보 드랍 떨어뜨리면서 메가피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랜디 오튼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아요. 제가 유튜브 월수금 오전 8시마다 하는 뉴스에서는 랜디 오튼 부상이다 이걸 마지막 뉴스로 다뤄드렸었는데 네. 오 진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랜디 오튼이 몸이 굉장히 굼뜬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이콜로지적으로 코디가 그 랜디의 부상 부위 지벽에 등 때리고 또 무릎 공격하고 막 그런 거는 좀 설득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좀 많이 헷갈렸죠.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서는 이게 뭐 더블턴인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장면도 분명히 있으면서 네. 좀 여러모로 논란이 될 만한 경기 전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작년에 존 시나 때도 그렇고 코디 로즈가 흑화를 언제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 코디 로즈는 선역을 버리지 않고 딱 그 경계에서 나의 해야 할 일 사실 오늘도 랜디 오턴이 먼저 눈 찌르고 네네. 악행을 먼저 일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난 이제 참지 않아. 나도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라는 개념이지 이거를
터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위클리 쇼에서 이제 로우 블로우를 먼저 맞으면서 이 둘 간의 악연이 시작됐잖아요.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 로우 블로우를 맞고 본인도 로우 블로우를 찼을 뿐이고 이제 코디 로즈는 또 스테파니 맥맨에게 조언을 듣기를 맞아. 예, 너도 독해져야 된다 네. 라고 스테파니가 조언을 했고 코디 로즈가 또 스맥다운에서 이어서 나도 내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나도 이제 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 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좀 랜디 못지않게 잔악해질 거다라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랜디가 출혈이 나고 그 출혈난 부위를 집중 공격하고 그 출혈을 본인의 가슴에 바르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만큼은 나도 매콤하게 가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터닐은 아니었다. 계속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터닐 아닙니다라고 WWE가 로드 투 레슬맨에서 빌드업을 했어요. 네네. 스테파니의 말도 그렇고 랜디 앞에서의 말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위원님 생각도 터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코디 로즈는 아까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정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네. 네, 그리고 나는 당하면 참지는 않는다. 악행도 일삼을 수 있다. 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로블로도 먼저 하려고 했던 걸 막았다가 했을 뿐이고 눈찌르기도 먼저 당했고 코디는 그냥 정당하게 이제 본인의 분노를 표출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중후반에 랜디 오튼이 그걸 확인시켜 준 게 팬 메가피에게 RKO를 날리고 코디 로즈에게 펀트킥을 날렸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 경기는 패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RKO를 날리고 자신이 경기를 그대로 패배하잖아요. 크로스 로즈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얘 팬메가피를 쳐내고 턴페이스하고 코디가 악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결국에 끝까지 아님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게 펀트킥을 펀트킥을 차냈다는 했잖아요. 거. 네. 네. 펀트킥을 차냈다는 게 뭐냐면은 난 여전히 악역이고 코디랑 대립이 이어나갈 거야. 하지만 팬 메가피는 이 경기를 지게 되면 WWE의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팬 메가피 빼고 백래쉬에서 너희들이 원하던 레거시 옛날 이야기 1대1 해줄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네. 아 역시 전문가야.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맥카피는 어쨌든 본인의 커리어를 오늘 경기 결과에서 걸었기 때문에 랜디 입장에서는 이 새끼 이제 필요 없는 놈이니까 꺼져. RKO 먹인 거고 저는 그 하나 카운트를 들어와서 맥카피가 심판 대신 세줬잖아요. 근데 그걸 느리게 했단 말이야. 맞아. 랜디를 도울 거라면 빨리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도 일종의 장치가 된 게 아닌가? 그럼 랜디 오튼이 나중에 뭐 나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설명을. 그러면 맥카피에게 왜 그렇게 했어요 했을 때 이제 그 새끼 나 필요 없고 카운트도 제대로 못했잖아 라는 명분을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이제 좀 빨리 샜는데도 코디가 2에서 킥아웃 한다면은 코디에게 하이프되는 순간이었을 그렇지. 텐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랜디가 RKO를 메가피에게 날릴 만한 이유로서는 설득력이 그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그 외적으로 맥카피가 지금 랜디 편인데 야, 이렇게 세야지. 코디를 극혐하는데 원, 투, 쓰리 이걸 이렇게 느리게 세야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놈이었는데 빌드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RKO 맞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진짜 RKO라는 기술은 너무 좋은 게 코디가 커터 넣으려고 했을 때 그 카운터로 넣는 게 에어 캐치. 오늘의 백미였어요. 네. 네. 샤우팅 맛있게 질렀는데. 맞아. 네, 좋았어요. 저희는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누구 때문에 나오십니까? 뭐 내가 저주를 받았겠죠 대너우전한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뭐. 네네. 아 근데 내일이 또 있으니까 내일 방송하실 때 저희 나오면 한번 또 샤웃 해주시고. 내일 같이 보기 또 숲 채널에서 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는 코디 로즈가 타이틀을 지켜내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백래시에서 다시 한번 둘이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백래시 쪽으로 이어나갈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CC로 맴돌았던 젤리롤 코디 로즈 대 팬메이파카피 랜디 오튼 그거 진짜 아니지 그거는. 이거는 안 보게 돼서 다행이다. 그 CC가 네. 너무 리얼해서 불안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던 이 레거시 20년의 서사 한번 보여주면 좋겠고 랜디 오튼 그동안 3주간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상이 경미해 보이니까 확실히 뭔가 몸이 안 좋아 보이게 했는데 좀 쉬면서 마이크워 위주로 일방적인 기술 위주로 이렇게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 메인 이벤트 우리 김대호 위원의 점수와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2.7로 주겠습니다. 2.75. 생각보다 낮네요. 네, 2.7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 같다. 네. 다음을 기대해 달라. 2.75면 아까 3.25 줬던 세스 경기보다도 낮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 경기가 좀 낮은 이유가? 경기가 그러니까 랜디 오튼을 보호하기 위한 셋업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초반부에 팬메가피가 시간 다 끌어주고 첫 맞아주고 퇴장시켜주고 이런 거는 다 랜디 오튼을 보호해 주려는 거예요. 네. 메인 이벤트로서의 그 길이 러닝 타임도 채워주면서 네. 이제 각본적으로도 랜디 오튼이 좀
팬 메가피랑 이별할 수 있게끔 복선을 깔아주는 역할을 팬 메가피가 많이 해준 거고 네. 랜디 오튼이 이 경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받았어요. 왜냐면 본인도 히트를 했는데 히트를 한다는 거는 이제 출혈 부위를 맞는다던가 이제 좀 머리에 맞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좀 안 맞았으면 하는 부상 부위를 좀 보호하는 시간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만큼 경기 퀄리티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제 랜디 오튼은 자신이 컴백하는 장면, 반격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에너지를 끌어서 빛나는 순간이 있었고 거기가 좀 재밌게 느껴졌을 뿐이지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경기라고 완성도가? 보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중후반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각본 위클리 쇼의 복선들을 모두 설명해주고 사람들이 깨닫는 것 자체가 네. 경기적으로 스토리라인을 잘 풀어냈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예, 인정합니다. 저는 이걸 좀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렵다. 2.75 정도? 약간 캡틴 아메리카도 원은 사실 영화가 별로였거든요. 근데 윈터 솔저가 재밌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오늘이 좀 캡틴 아메리카 원이라 생각이 되고 백래시에서 백래시가 좀 윈터 솔저 포스터처럼 파란 색감으로 오케이. 가면 어떨까? 근데 뭐 저는 그건 별개로 코디 로즈 등장씬이 정말 이 셀프 프로듀싱의 지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만으로도 평점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진짜 백래시에서 좀 랜디와 우리 코디 로즈가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를 넘어서는 진짜 멋진 경기를 진검승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레슬매니아 1일차 모두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레슬매니아 전체의 평점과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레슬매니아 전체 평점은 1회차 2점. 2점. 한 줄 평은 전반전은 버린 거 6점. 이거 아까부터 생각했죠? 원래 많이 씁니다. 요즘. 그래요? 네. 그래서 2.5점에 전반전을 벌인 거냐 서태웅. 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2.5점. 그리고 전체 한 줄 평은 더러운 자본주의 사회로 하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아.